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셀트리온입니다. 최근 주가는 약 1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소 재미없는 구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요 며칠 다시 한번 또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우리 반등해 주면서 향후 박스권 돌파 그리고 정고점 돌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일지 분석을 통해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목표 주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 외국인, 기관 모두 팔았습니다. 다만 최근에 개인의 스탠스의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도세에서 매수세로 좀 전환을 하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얼마 전까지는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매수세를 보여줬지만 최근에 요 며칠 하락의 분위기를 좀 이끌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를 보시겠습니다. 0.89% 나오고 있고요. 과거 대비 소폭 내려왔고 여전히 굉장히 좀 안정적인 수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오늘 공매도가 재개가 됐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죠. 1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공매도가 오늘 전면 재개가 되면서 국내 증시가 크게 폭락을 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셀트리온도 비껴갈 수는 없었죠. 이 상황을. 그래서 17%의 큰 매매 비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라서 대차장고도 최근에 안정화가 됐으나 다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매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8천 횡보 이후에 2조대 돌파 또 횡보 계단식의 성장 보여줍니다. 3조 돌파 그리고 올해는 4조 돌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내년 5조 후년 6조대 이런 식으로 거의 비슷한 폭에 거의 1조씩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쨌든 매출의 상황 상당히 가파른 상승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좋아 보이고요. 이어서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과거 코로나 때 이제 7,000대까지 찍었는데 이후에는 계속해서 우하향했습니다. 6,000대 그리고 4,900대까지 내려왔던 작년이었고요. 올해 다만 큰 반등을 이어가면서 또 역대 최고를 기록을 합니다. 1조 3천 그리고 내년 후년도 가파른 상승 예상이 되면서 1조 8천, 2조 9천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성장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작년 저점 이후에 올해부터 큰 반등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분기 180에서 1900, 10배가 넘게 뛰었습니다. 1분기도 150에서 2500, 큰 폭이고요. 2분기, 3분기도 마찬가지로 700에서 3000, 2000에서 3600 각각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10배 이상 올라가는 분위기입니다. 전반적으로. 자, 그리고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40대에서 10대까지 내려왔어요. 최근에 10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과거에도 높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부채가 굉장히 낮습니다. 상당히 재무 건전성 좋고요. 이어서 ROE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ROE가 과거에 상당히 좋았죠. 17, 16, 13 두 자릿수 계속해서 이어왔고요. 이후에는 이제 실적이 악화가 되면서 5, 2까지 내려왔습니다. 올해부터 마찬가지로 실적과 함께 반등을 해주는 자, ROE가 되겠습니다. 6 정도, 내년 후년 7, 12 정도 계속해서 올라줄 것으로 보여지면서 수익성 지금 개선이 되는데 좀 의미를 두면 될 것 같고 확실히 좋아지는 건 내후년 정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올해부터 반등 시작되면서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배당금 보시겠습니다. 전년 대비 좀 많이 하락을 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494원 올해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29%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당은 큰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현재 PER 36.09배, PBR은 1.96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실적이 이제 가파르게 좀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주가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전히 자, 굉장히 낮은 레벨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 만큼 지금은 상당한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싼 구간에 위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의 전이성 직결 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바로 이 베그젤마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지난해 750억 원 이상의 매출과 함께 6%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자, 미국뿐만 아니라 그리고 유럽에서도 베그젤마 처방 성과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후발주자로 물론 진입을 했지만 최근 시장 점유율 1위에 또 도달을 했고요. 그리고 아시아 최대 제약 시장 중 하나인 일본에서도 후발주자로서의 핸디캡을 극복하고 출시 1년 만인 지난해 말 기준 23%의 점유율로 바이오시밀러 처방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성과들 이어지고 있고요.
뭐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베그젤만 매출 성장 올해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온 유럽에서 제품 출시 지역을 또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보험사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해 환급 커버리지 확대를 이어갈 예정이고요. 또 중남미 등 신규 지역으로 출시를 확대해서 더욱더 안정적이고 견고한 매출 기반을 만들면서 캐시카우로서의 이런 포지셔닝을 강화하겠다라는 회사의 전략을 좀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다음 달 1일 캐나다의 램시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7일에는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한 바 있었는데요. 이번 캐나다 출시는 대한민국 1호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램시마를 내세워서 해외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확대하려는 셀트리온의 행보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 글로벌 블록버스터가 뭐냐면, 자, 1조를 넘긴 걸 말하는 거예요. 1조가 넘는 의약품을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작년에 글로벌 매출이, 자, 램시마가 작년에 1조 2천억 원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블록버스터로 분류가 됐고 향후에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에서 판매 중인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스테키마가 미국 초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에서 판매가 됩니다. 스테키마를 미국에 출시한 후 약 2주 만에 거둔 성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계약을 통해서 미국 전역에 위치한 코스트코 매장 내 약국에서 PBM 가입자 및 코스트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스테키마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진석 대표는 올해 주총에서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주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주가에 좋은 또 영향을 불어 넣었는데 그는 어떤 얘기를 또 했냐면 최근 어려운 글로벌 경제 환경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지난해 합병 후 과도기를 지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시적인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주요 제품의 글로벌 점유율 확대와 신규 제품 판매 개시, 신약 개발 등 탄탄한 성과 및 미래 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해서 기업 가치를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투심이 많이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이었죠. 자,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셀트리온은 올해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약 2,033억 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을 했고요. 지난 21일에는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 매입하기로 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소각된 자사주 규모는 약 5,533억 원 정도 되고요. 연내 추가 매입분도 전량 소각할 예정으로 올해 전체 자사주 소각 규모는 약 8,066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자, 최근의 이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대 너무 좋죠. 너무 좋은데 일단은 지금 요 며칠 하락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지금의 이런 떨어지는 칼날이 좀 멈추면 자, 하락이 좀 진정이 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때 신규 진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반등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가격대는 지금 상당히 좋은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서 재료도 좋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레벨. 자,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 24만원 보고 있습니다. 여기 표시가 조금 힘들 것 같죠? 24만원 어쨌든 전고점 돌파 조금 위까지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향후에는 충분히 30만원대까지도 우리가 목표 주가를 상향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리겠죠. 거기까지 가려면. 지금 당장 재료로는 24만원까지 충분히 열려있다. 상단이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현재 상황이고 굉장히 싼 구간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잘 보유해 나가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제가 라인을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만원 라인입니다. 자, 요 종목 20만원 라인 요거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단 20만원 밑에만 좀 위치시켜 주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20만원 밑에 가능하신 데까지 좀 내려주시고 꾸준하게 중장기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여러분들 평단이 이미 20만원 밑에 위치가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물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유만 해 나가셔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